저는 꼬아 생각하지 않는 기술을 연마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상대의 의도를 헤집으면서 뉘앙스, 단어의 선택까지 파헤쳐서 의미를 붙이는 대신 무심히 넘길 줄 아는 게 타인의 말에 일희일비하지 않는 방법인 것 같아요. 말의 숨은 의도를 파악하려 하면 받지 않아도 될 상처를 받게 되고요. 곤두선 시선으로 상대를 삐딱하게 보게 되면 경계하는 태도가 굳어지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꼬아 생각하는 건 사실 내가 의도한 건 아니에요. 보통 이런 자기 방어적 태도나 타인을 불신하는 그리고 경계하는 태도 같은 건 스스로에게도 굉장한 스트레스로 다가오거든요. 사람들이 한 말을 과하게 해석해서 혼자 곱씹고 힘들어하거나 그 사람은 어떤 의도로 나를 그렇게 대했지? 왜 그런 말을 했을까? 라는 것을 추측하고 고민하는 것 자체가 심적으로는 굉장히 힘든 일이에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주변 사람들은 뭘 그렇게 예민하게 굴어. 사람이 좀 둥글둥글해야지. 또 심각해진다. 라는 식으로 또 말을 많이 하는데요. 그럴 때는 자신의 성격이 지나치게 과민하다는 점에 대해서 자책이 이어지기도 해요. 이렇듯 타인의 말에 대해서 심각할 정도로 예민하게 해석하고 의식하게 될 때, 어떻게 하면 무던하게 넘기고 의연해질 수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예민한 성향을 어떻게 하면 개선할 수 있는지 총 4가지 방법으로 나누어서 설명드리려고 해요. 이 주제에 관해서는 유은정 저자의 내가 예민한 게 아니라 너가 너무한 거야 라는 책을 바탕으로 제 생각을 더해서 말씀드릴게요. 비슷한 감정으로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영상 꼭 끝까지 봐주세요. 첫 번째로 필요한 건요, 해결하지 못한 감정을 정리하는 거예요. 물론 무던한 성격을 타고나서 어떤 말을 듣더라도 금방 마음에 담아두지 않고 훌훌 털어버릴 수 있는 사람이라면 고민이 되지 않겠죠. 근데 내가 지금 어떤 사람의 말을 들었을 때 지나치게 심각해진다거나 이 사람 나한테 왜 이럴까? 이거 뭔 뜻이지? 나 무시하는 건가? 이런 식으로 생각이 많아지고 그런 생각과 감정 때문에 버거운 기분이 든다면 그 상태는요. 단지 지금의 문제가 아니라 그 이전 과거에 해결하지 못한 어떤 감정이 있을 확률이 높다는 걸 뜻해요. 책에서도 저자는 해결하지 못한 감정에는 유효기간이 없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예민해지는 감정은 이전에 해결하지 못한 감정들이 농축되고 쌓인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면요, 자극적이거나 소화가 어려운 음식을 자주 먹다 보면 위나 장이 예민해지게 되고 이후로는 어떤 음식을 먹든 불편을 느끼게 돼요. 마찬가지로 평소 내 감정과 내면이 건강한 상태라면 누군가의 말에 쉽게 흔들리거나 상처받지 않겠죠. 건강한 위와 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어떤 음식이든 잘 소화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책에서 제시하는 방법 중에서 인상 깊었던 내용이 있었는데요. 그건 바로 해결 못한 감정을 기록하기예요. 이전 영상에서도 저는 감정적인 글쓰기를 강조드렸는데요. 그와 맥락이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감정 클리어 리스트에는요. 시간이 흐르더라도 사라지지 않고 계속해서 남아있는 감정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적어보는 거예요. 먼저 그 감정이 무엇인지를 적고요. 그 감정의 연차, 즉 그 말을 언제 듣고 얼마나 시간이 흘렀는지를 적는 거예요. 그 다음에는 어떤 사건이었는지를 간략하게 한 줄로 정리하고 그 감정의 연차와 남아있는 감정을 해결하기 위한 실천 사항을 적어보는 거예요. 저의 과거를 예로 들면요. 이런 적이 있었어요. 전 첫 직장에서 인턴으로 들어갔을 때 그 회사가 인사평가를 통해서 정규직이 되는 곳이었어요. 그래서 동료들 사이에 약간의 경계 같은 게 있었는데 어느 날 한 동료가 저에게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넌 글도 잘 쓰고 그림도 잘 그리는데 왜 굳이 이 회사에서 있어? 더 크고 좋은 회사 가야지 라는 식으로요. 앞부분의 말은 분명 칭찬인데 뒷부분의 말까지 합쳐서 들었을 때는 이건 저를 위하거나 칭찬하는 의도로 한 말 같진 않았어요. 조금은 비꼬거나 저를 견제하는 듯한 느낌이 들어서 그 말을 들었을 때 기분이 썩 좋지 않았는데요. 그 순간에는 점심시간에 사람들끼리 웃으면서 좀 편하게 대화를 하는 그런 분위기라
정색을 하면서 좀 말하기가 애매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그렇게 넘겼는데 그 이후로도 그때 그 동료가 했던 말이 계속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그 동기를 보면 이후로도 그 말이 생각나고 대화하는 것 자체가 좀 불편하게 여겨졌어요. 이때 이 감정에 대해서 예시로 들어서 해결 못한 감정을 기록한다면 이렇게 쓰게 되겠죠. 그런 말을 들었을 때 제가 들었던 감정은 불쾌감 또는 불편감이었어요. 그렇다면 이 감정을 해결하기 위한 저의 행동 방향은 무엇일까요? 그건 만약 그 사람과 지금도 관계가 유지되고 있다면 관계의 거리를 두고 멀어지는 것일 거예요. 또는 지금 끊겨진 인연이라고 한다면 굳이 더는 얼굴도 보지 않고 내 삶에 뭔가 영향을 끼칠 수 없는 사람이니까 그 의미가 없는 존재라는 걸 아는 게 중요해요. 그리고 그 사람의 말대로요. 저는 글과 그림을 모두 할 수 있는 능력 덕분에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고 있다라는 이 지점에 대해서 스스로 오히려 자존감을 좀 회복하고 인지하는 그런 과정이 더 필요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때 너가 한 말처럼 난 그런 능력이 있어서 실제로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살 수 있게 됐어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면 훨씬 더 그때 그 마음이 비워지고 가벼워지더라고요. 이렇듯 계속 이어지는 관계에서 해소되지 않은 감정이라면 그때 그 사람에게 솔직하게 그 시기에 불편했던 감정을 터놓는 것도 방법일 거예요. 또는 아까 말했듯이 이미 끊어진 관계라면 과거의 감정에 내가 전복되지 않도록 스스로를 컨트롤하는 노력이 필요할 거고요. 그때는 내가 사회 초년생이었고 누군가에게 내 의견을 전하는 것에 미숙했지만 지금의 난 내가 좋아하는 일과 재능을 살려서 내 일을 하는 사람이야 라는 식으로 지금 내가 이룬 성취의 가치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 주는 거예요. 제가 회사 퇴사를 반복하고 일상이 좀 불안정할 때는요. 그 동료의 말이 정말 꽤 오래 떠올랐던 것 같아요. 저만의 삶을 근데 구축을 하게 되고요. 안정감 있는 삶의 궤도에 오르니까 더는 그때 그 말이 저에게 주는 타격감이 전혀 없어요. 오히려 그때 그 말을 떠올리면서 그 사람이 진짜 날 위해 해준 말은 아닌 것 같지만 진짜 그 말대로 나는 내가 글도 쓰고 그림도 그리는 나름의 재능을 살려서 내 일을 하고 있어. 그 사람의 말대로 난 그렇게 되어서 잘 살고 있네? 라는 식으로 생각을 하면서 혼자 좀 여유 있게 생각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런 여유가 생기고 더는 그 말에 예민하게 곤두서지 않게 된 건요. 제가 감정을 컨트롤하는 능력이 이전보다 생긴 것도 있고요. 그 감정에 흔들리지 않을 만큼 저만의 나름의 성과를 이뤘기 때문일 거예요. 여러분들도 해결하지 못한 과거의 감정, 찻잔 바닥에 남아있는 찻잎처럼 사라지지 않고 남은 바로 그 감정을 꼭 이렇게 구체화해서 기록해 보시기를 추천해 드리고 싶어요. 두 번째는요, 나에게 충고나 조언을 해주거나 여러 이야기를 해주는 사람들이 과연 친구인지 프레너미인지를 구별하는 거예요. 프레너미란 친구의 영역에서 나와 가까운 거리에 있지만 언어로 상처를 주는 감정의 포식자인데요. 보통 이런 경우를 좀 경험을 해보셨을 거예요. 어떤 말을 들었을 때 묘하게 그 말에 불편감을 느끼거나 감정적으로 상대의 말에서 좀 가시가 느껴진다라는 느낌을 받아보신 적 있으시죠? 예를 들면요, 내가 어떤 성취를 해서 이렇게 잘 됐어, 이 일이. 이렇게 말을 했을 때 상대가 초치듯이, 그건 뭐 누구나 하는 건데. 또 이러거나, 너가 어쩐 일이야, 운이 좀 받쳐줬나 보다. 라는 식으로 내가 이룬 것을 좀 폄하를 한다거나, 또 내 취향에 대해서 넌 뭘 그런 걸 좋아해? 이게 더 낫지 않아? 보는 눈 참 없다 라는 식으로 나를 존중하지 않는 말을 조언을 가장해서 하는 경우가 그렇다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어떤 이가 한 말이 나에게 불쾌감, 불편감을 주거나 계속 내면에 남는다면 그건 프레너미일 확률이 꽤 있어요. 이들의 목표는 상대를 희생시키는 언행으로 자신이 갖고 있는 열등감을 해소하고 상대를 깎아내림으로써 자신감을 회복하는 거죠. 누군가가 최선을 다한 노력이나 상대가 이룬 성취를 하찮게 여기거나 내 감정과 생각의 영역을 침범한다, 선을 넘는다 라는 판단이 드는 존재가 혹시 주변에 있으신가요? 그렇다면 내 불편감과 이 불편한 감정을 부정하면서
내가 너무 예민해서 그래. 그냥 지나가자, 그냥 넘기자, 의미 부여하지 말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게 아니라 내면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단호하게 선을 긋거나 거리를 두거나 그렇게 의도적으로 노력을 하고 내 스스로 나를 보호하려는 그런 의식적인 행동을 할 필요가 있어요. 보통은 나를 위하는 것처럼 포장된 말일 확률이 높은데 그럴 때는 신경 써주는 건 고맙지만 난 너랑 생각이 달라 라는 말로 부드럽지만 결단력 있게 구획을 나누는 태도도 꼭 있어야 되겠더라고요. 나의 태도를 예민하게 만들고 계속 그 사람이랑 있으면 묘하게 기분이 나쁘다, 마음이 상한다 라는 존재가 있다면 그 사람과는 실제로 거리를 의도적으로 두는 게 내 마음을 조금 더 보호하고 회복하는 방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그런 존재들과는 심리적인 경계선을 세워서 그런 언행이 나에게 다가왔을 때 그런 사람이 있을 때 선을 긋거나 피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는 게 중요하다고 할 수 있죠. 세 번째로 필요한 건 내적 자존감을 높이는 거예요. 미국의 심리학자인 메슬로는요, 자존감을 두 가지로 구분해서 설명을 해요. 바로 내적 자존감과 외적 자존감인데요. 내적 자존감이란 내가 어떻게 나 자신을 평가하느냐를 기준으로 하고요. 외적 자존감이란 다른 사람에게 어떻게 평가받는가에 따라서 형성되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모두 중요한 건 우리는 사회적인 동물이기 때문에 혼자 살지 않잖아요. 다른 이들과 협력을 하고 조율하면서 살기 때문에 이 두 가지의 자존감 모두 어느 정도는 균형점을 갖춰야 하는 건 맞아요. 근데 좀 더 비중을 두고 중요하게 여겨지는 건 바로 내적 자존감이에요. 내적 자존감이 낮을 경우 상대의 말에 상처받기가 굉장히 쉬워요. 그 사람이 아무 의도 없이 한 말에도 내가 만약 심각해지고 감정이 오르락 내리락 롤러코스터를 탄다면 내적 자존감이 낮아진 상태라고 볼 수 있어요. 이럴 경우에는요, 타인의 말에 쉽게 상처받는 그런 예민한 성격을 갖게 되는 건 물론이고요. 내 선택에 대해서 매번 확신을 갖기가 어려워져요. 과거에 했던 선택도 다시 곱씹어보면서 후회하고 자책하는 일을 반복하게 되고요. 마음의 불안감도 더욱더 강화되겠죠. 그래서 내적 자존감을 높이는 건 예민한 성격을 완화하고 타인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 그런 강건한 내면을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 먼저는 나에게 열중하고 내가 이미 갖고 있는 것들과 내가 이룬 성취들을 하나씩 되돌아보고 기록해 보는 게 중요하죠. 내가 의식하지 못하고 있었을 뿐이지 기존에 갖고 있던 것들, 이룬 게 있다는 것을 하나씩 상기하면서 적어가다 보면 내가 나 자신을 지나치게 과소평가했다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나와 상관없고 내 삶을 책임져 주거나 어찌 해결해 주지 못하는 이들의 말 한마디에 내가 굳이 흔들리거나 스트레스 받을 필요가 없겠구나 이런 것들을 인식할 수 있게 돼요. 타인의 인정을 기준으로 무언가를 행동하거나 뭔가 성취하려고 하다 보면 그거는 만족을 시키기가 진짜 어렵더라고요. 애초에 거의 불가능하다라고 볼 수도 있어요. 마치 수행평가에서 만점을 받기 위해서 선생님의 눈치를 보고 공부하고 이런저런 신경을 써야 하는 게 어렵듯이 말이에요. 그보다는 기준을 타인이 아닌 나에게 두면 상대의 말의 의도를 파악하기 위해서 심각하게 고민하는 시간이나 스트레스가 줄어들어요. 오히려 그렇게 남에게 맞춰서 그들이 어떤 마음과 의도로 나에게 그런 말을 했는지를 고민할 시간이나 여유 자체가 없어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 자신에게 몰입하고 나에게 열중하기 때문이죠. 보통 우리가 눈치를 본다거나 그 사람의 의도를 파악하려고 하는 경우는 약자의 입장일 때가 많더라고요. 가령 어렸을 때를 떠올려 보면 부모님이 엄격하다고 했을 때 그분들의 표정이 어둡거나 평소랑 어투가 다르기만 해도 아이는 속으로 심각하게 고민을 할 거예요. 혹시 내 가방 안에 숨겨뒀던 중간고사 성적표를 보신 건가? 아니면 내가 오늘 간식 몰래 먹은 건 들켰나? 이런 식으로 말이에요. 또는 회사에서 상사가 자네 이것 좀 신경 쓰면 좋겠네 라는 말을 근엄하게 했다고 쳐볼게요. 그럼 신입사원 입장에선 좀 어떨까요? 굉장히 심각해지겠죠.
혹시 그 신경 쓰라는 말이 전에 내가 전달드렸던 보고서의 완성도가 너무 별로여서 지금 이렇게 애둘러서 이야기하시는 건가? 이렇게 걱정하고 타인의 말에 지나치게 신경 쓰면서 해석하게 되는 상황은 대부분 나보다는 타인을 우위에 두고 있고 그들의 기준에 맞춰서 내가 무언가를 하려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들의 의도를 파악하고 싶다는 건 그 기준에 맞추고 싶다라는 욕구를 기반으로 하거든요. 이럴 때는요, 시선을 내 안으로 돌리는 게 필요해요. 남들이 원하는 기준, 대단한 무언가를 만들어야겠다라는 결심이 아니라 내가 나로서 인정하고 만족할 수 있는 정도의 괜찮은 인생을 만들기 위해 노력을 했을 때 그런 마음의 부담과 예민하게 곤두서는 마음이 이전보다는 훨씬 더 부드러워질 수가 있을 거예요. 네 번째로 필요한 건요, 자기 파괴적 행동을 중단하는 거예요. 책에서는 자기 파괴적 행동을 크게 두 가지로 나눠서 능동적 파괴 행위와 수동적 파괴 행위로 나눠서 설명을 하거든요. 능동적 파괴 행위는요, 실제로 정말 문제가 되는 것들이라 누가 보더라도 알아차리기가 쉽고요. 신체에 직접적인 해를 입히는 것을 말해요. 예를 들면 음주운전, 과도한 약물 복용, 폭식이나 다이어트 약을 과하게 섭취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반면 수동적 파괴 행위는 무의식적이고 습관적으로 그냥 툭 나오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예를 들면은 내가 중요한 시험을 앞두고 공부를 하고 있는데 안 되는 걸 알면서도 계속해서 SNS를 하거나 메신저를 주고받는 것 또는 해야 할 계획을 세우고 번번이 미루면서 실천하지 않는 것도 수동적이지만 분명 자기 파괴적인 행동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전 이 책에서 정말 공감됐던 부분인데요. 무심코 자주 하던 행동이라서 이게 내 자신을 파괴시키고 있다라는 것을 전혀 인지하지 못하고 했던 그런 행동들, 그러나 멀리서 봤을 때는 결코 나에게 이롭지 않았던 그 일들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그런 파괴 행위를 중단하는 게 스스로의 내면을 잘 돌보는 그런 지혜로운 방법이고, 이런 부정적 상황에 나를 방치해두지 않고 관리하고 단속하는 것 자체가 내적 자존감을 높이고 어떤 그 자생력, 내가 나를 보호하는 능력을 기르는 그런 정말 좋은 방법이더라고요. 제가 이렇게 네 가지 내용을 간략하게 정리를 해봤는데요. 예민한 성격을 주제로 다뤘지만 예민한 게 사실 무조건 나쁘고 무조건 무던해야 돼 라는 말을 드리려고 한 의도는 아니었어요. 다만 예민한 성향은 잘 다스리고 내가 일하는 분야에서 좀 뾰족하게 다듬으면 어떤 일에 명확한 목표를 정하거나 타인의 마음을 파악하고 돌보는 데에 도움이 되는 굉장히 큰 장점이 될 수가 있어요. 그러나 지나치게 발현을 하게 되면은 자신의 마음에 상처를 입히기 쉬운 상태로 전락해 버릴 수가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예민해지지 말아야지 생각하고 심각하게 해석하는 자신의 태도를 자책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이 예민함이라는 감정을 적재적소에 내가 원하는 때에 뾰족하게 사용하고 또 다른 때에는 유연하게 접을 수 있는지 사용 방법을 익힌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듯 해요. 왜 우리 새로운 전자제품 샀을 때 사용 설명서 모르고 작동하려고 하면은 손에 익숙하지 않으니까 버벅대고 어려워하잖아요. 동작도 엉뚱하게 되기도 하고요. 전원 버튼을 누르려던 게 아닌데 전원 버튼을 실수로 누르기도 하죠. 그렇듯이 예민함이 나에게는 그런 낯선, 아직 손에 익지 않은 전자제품 같은 거라고 생각해 보시면 좋을 듯 해요. 익숙하지 않지만 분명 필요할 때 또 예민함이라는 것은 좋게 긍정적인 방향으로 도움이 될 수도 있거든요. 나와 상관없는 타인이 한 말에 상처받거나 예민하게 생각하게 될 때 그 과민함이라는 전원이 켜져서 그럴 때 작동하지 않고 그런 것들을 완만히 넘기고 내 안에서 유익이 되지 않는 그런 말들을 가볍게 넘기고 또 누군가의 마음을 알아줘야 된다거나 어떤 일을 뾰족하고 날렵하게 그리고 예민한 감각을 고추세워서 해야 될 때 그럴 때는 그런 예민함의 전원 버튼을 온시키는 것도 필요하겠죠. 내 안에서 아무 때나 예민함의 버튼이 켜져서 부정적인 감정들이 내 의지와 상관없이 쌓이지 않도록 관리하는 일에 점차 익숙해지는 데에 이 영상이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영상 내용이 공감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